네,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스타벅스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1위가 된 이유는 원산지로부터 선별된 빈을 갖고 오거나 또는 본사로부터 최적의 강배전된 커피를 갖고 오거나 또는 운송을 최적화시킨다든지 또는 바리스타 트레이닝 교육을 잘 시킨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을 잘 쓰지 않고 정규직만 쓴다든지 또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서 손님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한다든지 뭐 직영 체계를 해서 가맹점을 두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건물주하고는 굉장히 그 딜을 하는 빅딜을 잘하죠. 그래서 자기네들 들어가면 이 건물 가치가 높아지니까 건물주한테 가능한 한 임대 조건을 좋게 받는다든지 또는 유지관리 보수, 특히 메인테넌스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 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가장 성공한 이유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자, 스타벅스 가면 여러분들 5명이 가서 3개 시킬 경우에도 그쪽에 그 카운터의 캐셔가 굉장히 얼굴이 붉히거나 또는 짜증내거나 또는 불친절하거나 하는 걸 보셨습니까? 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또는 뭐 문서를 작성할 때 나가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또 몇몇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한다고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서너 시간씩 막 우적우적 대도 눈치 보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동네 커피숍을 보죠. 굉장히 유명한 커피, 핸드드립 커피라든지 더치 커피라든지 또는 조그만 동네 커피숍이라든지 하면 또 이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커피숍 가면 정반대죠. 3명 가가지고 2개만 시킨다든지 하나만 시켜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가는 손님들을 이렇게 마수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자가 온다든지 또는 한 명이 계속 시킨다든지 아니면 와서 또 바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손님들은 또 소금을 막 퍼대서 저주하는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루 종일 운빨이 좋도록 하는 그런 어떤 미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에 타부시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죠. 제가 어저께 분당 정자동에 한식당을 하나 갔습니다. 5명이 가서 한산한 식당이었죠. 한 4개를 시켰는데 그것도 10,000원짜리 2개 그리고 뭐 한 7, 8천원짜리 또 2개 시켰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시켰다고 생각하고 또 이른 점심이었고 또 밥을 먹고 왔고 해서 그 정도 시키면 충분하려고 생각했는데 벌써 식탁에 갖고 오는 반찬이 딱딱 놓는다든지 그리고 말하는 투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멘트가 5분이 4개 시키셨군요. 그러시면 반찬 리필을 못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2개라도 반찬 한 벌밖에 못 놔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물론 이거에 정도차가 좀 있겠지만 대부분 식당들이 이런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경험을 했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서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한두 명의 손님 왔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는 그걸 착각하고 잊어먹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5인분을 맞아 시켜서 하나를 더 시켰죠. 근데 한 벌을 더 갖고 오면서 좀 친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인분 1개씩 좀 더 시켰더니 안 시킬 때보다 이 친절한 게 완전히 달라지더라. 야, 이거 참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주인이라면 좀 나을지 모르겠으나 종업원들은 굉장히 심하죠. 요즘 그 욜로족 소확행들이 유행입니다. 1인 시대죠. 원룸이고 그리고 뭐 빌딩에서 들어가는 오피스텔
놈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놀고 혼자 여행하는 시대입니다. 또 혼밥을 하고 혼술을 합니다. 1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런데 고깃집 보면 2인분 이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1인분 안 받습니다. 찜집을 보면 뭐 닭찜, 뭐 해물찜, 찜집을 봐도 대중 있는 경우가 많죠. 소도 없습니다. 소 있다 하더라도 2인분 이상 정도가 양이죠. 그래서 뭐 한 2만원, 3만원, 4만원 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홍대나 무슨 어떤 강남 상권은 대형 상권일수록 점차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서 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다운사이징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그 시장 변화를 굉장히 빨리 인식해서 변화를 그리고 계약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어딜 갔더니 서비스는 심부름이고 먼저 하는 서비스는 감동이다. 그래서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서비스를 해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라는 그런 팻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는 제가 LG 다닐 때 아마 들었던 경영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모두 종합해보면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당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되고 굉장히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1인화 되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에 부합해서 여러분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하려면 5명이 와서 한 개를 시키더라도 웃고 미소를 띠고 기뻐하며 즐겁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와서 축 치고 앉아서 계속 있더라도 여러분들 즐겁고 또 서비스를 해주고 땅콩 하나라도 대접해 주십시오. 달라집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거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커피로 유명한 때라로사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죠. 그 사장님이 어디 TV인가 어디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 명 받은 날이 한 명 받지도 못한 날보다 더 적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계속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때라로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한 커피숍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성공하실 거예요.